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10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제10장 소득 분배 이론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 공공경제론에서 다루는 이 사람들 사이에 나눠 갖는 것,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무슨 의미인지, 그 분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효율적인 분배 또는 형평성, 평등한 분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이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배의 정의와 정치 이념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의 측정 방법,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분배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갖는 거예요. 여기 빵이 있으면 이 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학점, 기말이 되면 학점을 내야 되는데 학점을 뭐 마음대로 다 A를 주는 게 아니고 A는 30%, B는 B까지는 60%, 나머지는 C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는 A를 분배하고 누구한테는 B를 분배하고 누구한테는 C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이 나왔어요. 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일, 사회적 법칙이 이게 정치 이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올바른 분배야 하는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 땅 주인에게는 지대가 가요. 자본주, 자본을 투자한 사람한테는 이윤이 가요. 노동자한테는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 여러분들이 알바하면 알바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에 참여한 것에 그 알바로서 노동력 참여한 것만큼 일당을 서서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배,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죠. 올바를 정, 올바를 이니까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justice, the quality of being just, impartial, or fair 이런 개념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분배 정의를 함께 합치면 부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배분, allocation이라는 순수 경제학적 개념과 구분된다. 그러니까 순수 경제학에서 배분, 우리가 나누는 배분 allocation 해가지고 그거는 분배, distribution하고 다른 개념이라 이거죠. 사회의 유효한 질서 규범이나 정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적 재화의 분배 형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 구조 내에서 구성원 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다. 분배 정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윤리적 규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 분배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야 될 것이 정치 철학을 함께 배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분배 정의 영어로 distributive justice. The justice that is concerned with the apportionment of privileges, duties, and goods in consonance with the merit of the individual and in the best interest of societ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자가 있든지 파이가 있어요. 요거에 얼마큼 나눠 갖는 것이 올바른 분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distributive justice, how wealth, work, right, and so on are shared
fairly, shared fairly within a community.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나눠가는. 여러분 학점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능력, 노력 이것을 반영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했잖아요. 출석 20점, 발표 2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떤 능력의 향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학점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파이 같은 걸 나눌 때 나이가 서로 차이가 난다, 능력의 차이가 난다 이럴 때 가장 그래도 공평한 분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파이를 나눠요. 10명이 있으면 10개로 나누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누고 가져가는 거는 가장 어린 사람, 그럼 가장 멍청한 사람부터 가져가게 하면은 어떻게든 이 가장 잘 가르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10조각을 똑같이 갈라야만 자기한테 최선의 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르고 가져가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부터 가져가게 하면 공정한 분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distributive justice의 equity의 개념과 equality의 개념과 need의 개념이 있어요. equity의 개념은 rewarding employee based on their contribution.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노동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이게 성과급의 개념일 수도 이게 equity, 공정성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equality라는 개념은 providing its employee roughly the same compensation. 야, 평균 딱 내서. 우리 평균, 학점도 평균 딱 하면 아마 B 정도 나갈 거예요. 모두 우리 B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equality,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에 need, 관점도 providing a benefit based on one's personal requirement. 우리 간에 먹을 걸 나누는데 정말 3일 굶은 사람이 있고 아침 먹고 온 사람이 있고 이렇다면은 3일 굶은 사람한테 먼저 더 많이 주는 게 정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뭐 여러분들 학점에 대해서도 나는 장학금 때문에 꼭 A 학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먼저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는 equity, 그 다음에 n분의 1 하는 거는 equality,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는 need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개념이 함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진 철학,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삼는 거 두 가지가 하나는 효율성이고 형평성이에요. 효율성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효율성은 인풋, 아웃풋, 가성비 따진다고 그랬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효과성은 뭐예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효과, 결과만 가지고. 반면에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efficiency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회 일반 지역이나 계층, 성별, 인종 따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일, 형평성을. 또 어떤 사람은 능력에 맞게 배분하는 일, 공정성, 에쿼티라는 개념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이야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같은 것은 같게, 같은데 다르게 취급하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면에 수직적 형평성도 있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다른데도 똑같게 해주면 이것도 공정성에 위배되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개념은 수평적인 horizontal equity 그리고 vertical equity가 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함한 것이 형평성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 가치를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가야 돼요. 효율성이 무너지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효율적인 결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줘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나 사회적 약자가 많아져도 그 사회가 건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쿼티와 에피션시를 동시에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efficiency, 효율성만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공경제론이기 때문에 equity와 efficiency가 천칭저울에 있는 것처럼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도록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후생이 늘어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잘하는 놈한테는 더 많이 주고, 성과급 주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공리주의는 전형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니까요. 반면에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를 강조해요. 되도록이면 우리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형평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상충 관계, 서로 부딪히는 갈등적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런 관계로 이해가 되지만 좀 특수한 상황, 제가 저번에 생산적 복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주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에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산적 복지론자 또는 투자로서의 복지. 그래서 이럴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서로 complementary,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념,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올로지 해가지고 원래는 나폴레옹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 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뭔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과 가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념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 이런 것들이 이념이죠. 철학적 의미로는 이성,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 그래서 ideology라고 합니다. The manner or the content of thinking,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group or culture.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르고 미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가지고 개인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죠. 한국은 지금 공동체주의에서 다시 또 미국을 따라가는 개인주의, 미국보다도 지금 어떨 때는 더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무엇이 옳다 하는 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치 이념 또는 정치 사상으로 가면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냐, 개인주의냐, 전체주의냐 이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제도, 정치 단체,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사상 체계를 다 포함하는 거를 이걸 정치 사상 또는 정치 이념이라고 해요. political ideology.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공리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뭐 이런 것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주의 이게 이념인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political ideology를 찾아보면은 a political ideology largely concern itself with how to allocate power and to what end it should be used. 정치니까 정치의 핵심은 파워죠. 힘을 누구한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Political ideologies have two dimensions. 첫 번째는 goal.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goal, 목표의식이 있어요. How society should be organized. 두 번째는 method, 방법론에 the most appropriate way to achieve this goal. 이 goal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how에 대한 거, what과 how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소위 보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는 자유보다는 평등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등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진보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유를 강조하면 나는 보수주의야. 나는 국가가 개입하는 거 싫어. 국가가 개입하면 나만 자유가 빼앗기는 거니까. 그럼 보수주의고요. 아니야, 나는 국가가 좀 개입해서 전체 국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쪽으로 가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수와 진보로 좌우가 갈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이 북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저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북한을 대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면서 북한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입장이 국민의힘 보수층의 입장이에요. 반면에 평등을 중시하면서 북한을 좀 포용하자고 하는 이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민주당의 입장.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사북면 이렇게 C로 까지면 사사북면 사사북면에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사북면.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C자로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완전히 이쪽은 아니고요. 요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정치 지도는 좌우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양대 정당, 양당제는 아닌데 큰 정당이 두 개 있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전에는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를 강조하니까 아예 정부가 필요 없어. 애너키,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는 사람, 컨서버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 자유주의를 리버테리아니즘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요 빨간색이 요게 리퍼브리칸 공화당이 되겠어요. 반면에 왼쪽으로 가면 이걸 진보라고 하는데 이거 리버럴 아주 여기는 커뮤니즘, 소셜리즘이 있는데 민주당이 그래도 평등을 강조하는 리퍼브리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공화당이 리퍼브리칸, 데모크렛 이게 민주당이 되겠죠. 가운데를 센터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이념에는 여러 가지 이념이 있는데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등주의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가리테리안이라고, 이가리테리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가리테리안 이렇게 외우세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철학적 입장을 평등주의라. 모든 걸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하자. 평등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기회의 평등일 수도 있고 결과의 평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평등도 어느 쪽의 평등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들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평등주의, strict egalitarian, 이거는 완전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Basic principle로 보면 every person should have the same level of material good and service. 결과적으로 딱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이런 입장이 엄격한 평등주의죠. 그러나 비판이 있죠. 야, 그럼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열심히 일한 사람 뭐가 되는 거야? 다 똑같이 나눠. 발전이 없게 되죠.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이 스트릭트 이가리테리아니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은 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완전히 망개인 거죠. 열심히 일해서 남 주라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평등주의다. 반면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리버럴리즘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왜 존재하느냐? 자유를 더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에 제일 넘버원으로 중요한 건 자유니까. 그렇죠? 이런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의 입장도 다양한 색깔로나 평등주의도 입구의 평등이냐, 출발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다르듯이 자유에 대한 개념도 소극적 자유냐, 응? 적극적 자유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초적으로 존 락크라는 사람은 프리마켓을 강조하면서 이 소극적 자유, 즉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게 본질적인 리버럴리즘이에요. The political point of view that is opposed to any ideas threatening an individuals and reaching the full potential of human. 개인은 자유롭게 국가도 왜 존재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 자유주의의 본질이죠. 그러나 그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 평등주의하고도 비슷해요. 야,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 먹을 걸 줘야지. 국가가 나서서 부자들한테 좀 이런 쪽으로 강조하면 이거는 적극적 평등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게 영어로는 리버럴리즘 우리가 이야기한 그 자유주의하고 리버테리아니즘 극단적 자유주의하고 또 앞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여기 보면은 미국에 여기 있잖아요. 평등주의자들을 또 리버럴이라고 불러요. 리버럴. 리버럴은 여기 있고 리버테리아니즘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리버 자유를 강조하는데 여기는 어?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 평등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증진하자 이런 입장이 리버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버럴리즘은 우리가 이야기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리버럴리즘이고 리버테리아니즘은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자유를 강조하는 국가는 다 필요 없다. 아주 최소한의 국가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이 리버테리아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여러분 리버럴 이거는 평등주의자로서 진보주의자들을 또 리버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또 아셔야 될 게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탐 때 벤담의 공리주의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의 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어떤 결정이 옳으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100명이 있으면 10명은 손해를 봐요. 그러나 90명은 이익을 봐요. 그래도 90명이 이익을 보니까 해야지.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반대로 90명은 손해보는데 10명이 하려고 그래요. 야, 90명 손해보는데 무슨 10명이 추진하려고 그래.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전체의 행복을 강조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 입장이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제러미 벤담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나왔는데 좀 더 이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벤담이라는 사람은 밀의 스승인데 이거는 이게 양적으로 한 사람 똑같이 행복을 100이라고 보면은 다 사람 수 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그것만이 정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냐. 우리 안에는 양적인 것 말고 질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는 않겠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 양적 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다수결의 원리로 해서 그냥 응? 더 행복하니까 우리가 밀고 나가야 돼. 이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공공선택론에서 그 다수결의 이? 폭력, 응? 타이러니 업 머저리티라고 그랬죠. 그런 폭력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그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리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뭐라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론, 분배의 정의 배울 때 따로 하나를 딱 배워야 되는 게 존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존 롤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정의로운 상태를 찾아갈까 고민을 해봤는데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가 정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글에서는 사자가 왕이고 뭐 가젤 이런 것들은 밥이 되죠. 그래서 정글의 법칙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팀이 잘 살지 누가 못 살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에 되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저기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꼴등을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야, 우리 저 운동장에서 무슨 응? 우리 사회 제도를 만들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게 뭐냐면 소셜 세이프티 넷이에요. 그래서 누가 1등이 되든 누가 꼴등이 되든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요거에 합의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합의를 먼저 하고 소셜 컨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자유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담긴 게 존 롤스의 정의론이고 거기서 나오는 키 컨셉이 무지의 veil of ignorance라고 하는 무지의 장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얻는데 실제 나갔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자유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평등주의를 택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 쪽으로 사회에 설계를 해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할 때는 이 아주 가난한 사회적 약자한테 뭘 좀 도와주는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들자.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낮게 해줄 대안이 없다면 좀 저 불쌍한 사람들 더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 있으면 이 빵을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오랫동안 굶은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n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먼저 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는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자. 이거를 최소 극대화 원리, 맥시민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분배, 평등 분배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전 세계의 사회복지제도 또 사회보험제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돼요. 너무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존 롤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존 롤스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Theory of Justice, Social Contract 개념이 나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반면에 노직이라는 사람은 Anarchy, State and Utopia라는 책에서 야, 롤스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 그런 세상이 어딨냐. 사회 제도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trial and error, 즉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응? 응?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회계약을 하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판하죠. 노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이것 때문에 자유를 손상하고 있다. 그래서 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자유 중심의 관점에서 비판한 사람이 노직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income inequality.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걸 곡선을 그려가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큼 불평등할까 따져보는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 엑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니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해줬었는데 지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소득을 100%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가운데 대각선이 완전 균등선이에요. 50명이면 50% 딱딱딱딱 n분의 1에서 가지고 있는 선이 완전 균등선이고 요 니은자 거꾸로 해놓은 거 요 A, B, C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볼록 나온 만큼 불평등한 거예요. 요 노란색이 불평등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전체 이 삼각형 면적 중에 요것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가지고 따지는 게 지니 비율, 지니 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니 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에 해당하는 그 값을 따져보는 것이 지니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 지니 계수가 1이면 가장 불평등, 이거 불평등 지수이기 때문에 1이면 완전 불평등, 0이면 완전 평등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는 2010년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평등도는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제일 불평등한 나라는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니 계수 기준으로 보면은. 반면에 평등한 나라들은 요 북부 유럽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와 같은 북부 유럽국, 스칸디나비아 그쪽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니 계수뿐만 아니라 여기 5분위 전체에 잘 사는 사람을 5개 구간으로 나눠요. 가장 잘 사는 사람 5분위, 가장 못 사는 사람 1분위. 여러분들 그 장학금 신청할 때, 국가 장학금 신청할 때도 10분위로 하죠. 가장 잘 사는 사람들 꼭대기 10분위, 가장 못 사는 1분위, 몇 분위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분위로 10분, 5분위를 나누고 1분위로 10분위를 나눠서 여기 몇 배 정도 잘 사느냐? 우리는 2080 그러잖아요. 2080 그러면 밑에 이제 전체 소득의 80%는 5분위가 가지고 있고 20 밑에 80%에 해당하는 4분위까지가 전체 가신재산의 20%밖에 안 된다. 소득 불평등의 예를 들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 따를 때 다 하는 것이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킨슨 지수는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지니 계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쯤 나눠 가지면 평등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균등분배 대등소득 EDE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좀 적을수록 불평등한 사회 이게 좀 클수록 평등한 사회 평균하고 똑같다. 아까 그 진위계수하고 똑같이 그 대각선을 지나가는 게 EDE 이꼴 뮤가 돼. 뮤는 여기서 평균을 말해요. 평균과 YED가 같으면 이 애킨진 지수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좀 그 뭐야 행정학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사실은 개념이 조금은 어려운데 그래서 요 균등분배 대승소득이 평균치하고 같으면 애킨센지 저기 뭐야 지니계수의 완전 평등한 상태하고 같은 것이고 이게 균등분배 대승소득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 불평등한 사회고 요 뒤에 값이 0이 되니까 애킨센 지수가 1이 되면 가장 불평등한 거 지니계수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애킨슨 지수라는 불평등 측정하는 지수가 있다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실제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건물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민부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죠. 현실에서 보면은 타고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익부 빈익빈에. 그래서 타고난 유전적 능력, 지능이나 외모나 어, 능력, 타고난 능력 때문에 달라져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까 건물주와 같은 증여, 상속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회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사회가 완전 응? 잘생긴 사람만 돈을 많이 주는 사회라면 잘생긴 것 때문에 딴 거 이유 없는 잘생긴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운이 또 작용해요. 운이 작용. 운칠 기삼 그러잖아요. 우리 고수업 칠 때 운칠, 운이 7이고 기술, 실력이 3이다. 그만큼 운이 중요하다는 건데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도 운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좀 전반적인 인식은 어떻게 하면 나름 그래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역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딴 거는 너무 확률이 적거든. 그러나 교육은 확률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다 대학을 보내잖아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증여, 상속, 물려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 이건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는 세유재산권이 있는 한 반드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빈부의 격차가 정당하게 발생한 것이냐, 정당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불평등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어? 너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게임의 규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그 부분은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게 사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말 무시무시한 속성이죠. 능력이 없으면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고 좀 함께 남을 도와주는 행복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좀 돈 많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이 좀 자발적 결사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공공경제론에서는 주로 뭐예요? 정부가 하는 일을 하니까 정부가 강제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누진세를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 생계 보조비를 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을 공공부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일 때는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표현으로 존 롤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Truth is of systems of thought. 우리 이 철학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넘버 원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셜 인스티튜션, 사회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는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넘버 원이다. 여러분들도 대학생 시절에 이런 고민들을 해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쪽에도 신경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0장의 강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10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